삐딱하게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 여자. 자기 전엔 주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세상이 멸망했으면 좋겠다? 그녀는 인생이 따분하기만 합니다. 그냥 좀 사는 게 귀찮다고 해야 되나? 의사가 좋아하는 것을 묻자 갑자기 사장님의 이야기를 꺼내죠. 우리 사장님한테도 얘기한 적 있어요. 그런데 그의 반응은 그렇게 귀찮으면 죽어. 15년 전 한 남학생이 벌을 받고 있습니다. 똑바로! 이 남자의 이름은 세로이. 여자는 자유라고 들었습니다. 자유 좋아하네. 그는 우직한 성격에 또라이였죠. 다시 떠올까요? 아휴, 그를 짝사랑하던 여학생은 고백하기로 마음먹는데요. 새로이 전학 간다며. 어. 내일 경찰대 시험 보는 날이지. 잘 보라고. 그렇게 전학 간 세로이. 경찰대 시험을 보러 가던 중이었죠. 깜짝이야. 괜찮으세요? 야! 그리고 수아를 마주칩니다. 얼른 가서 사과드려. 큰일 날 뻔했잖아. 착한 일 하니까 좋아? 재수없어. 다행히 늦지 않게 도착했지만 다친 상태로 시험 보는 세로이. 체력 시험에서 하나라도 1점 맞으면 불합격이야. 너 다리 다쳤지? 끝도 없어.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데요. 저놈 봐라. 야, 완전 악발이네, 악발이. 그렇게 악바리 근성으로 기어이 만점을 얻어내죠. 한편 요식업계 1위 대기업 장가. 세로이의 아버지는 장가의 부장이었는데요. 사진으로 들으신다면서요. 새로이는요? 근처 광진구로 전학하기로 했어. 아들이 전학 갈 학교에 회장 아들이 다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거기 근원이 다니는 데인데. 회장님 아들? 네. 아, 그래. 그리고 보육원 있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후원하는 거. 후원을 접기로 해서요. 우리가 후원 멈추면 애들 밥은 누가 먹여? 장사는 사람이라는 신조를 가진 그는 불같이 화를 내는데요. 누가 그딴 결정을 한 건데? 회장님. 하지만 권력 앞에서는 그도 어쩔 수 없었죠. 별 수 있나? 자네 말대로 우린 회사 아닌가? 그날 오후 시험을 마친 세로이를 데리러 간 아버지. 참, 너 전학한다는 학교에 회장님 아들도 다닌다더라. 잘 지내야 돼요. 성격 맞으면. 이름이 뭔데요? 장군은? 그는 너무 FM이었던 아들이 조금 걱정스러웠는데요. 내가 봐도 넌 좀 꽉 막힌 구석이 있어. 너무 딱딱해도 사회생활하기 피곤해. 회장 아들인데 잘 지내야지 뭐. 이거 참. 그렇게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진짜 뜬금없다. 갑자기 보육원을 왜 왔대? 아저씨!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엔 아침에 마주쳤던 수아가 있었습니다. 그 인사해라. 빨리 놀고 올게요. 오수. 야, 저 왜 저래? 혹시 아저씨 아들? 알고 보니 그녀는 보육원 출신이었는데요. 고마워요. 고맙긴. 잘 커줘서 내가 더 고맙지. 근데 아저씨 아들, 아저씨랑 느낌 완전 다르다. 좀 생겼던데? 그건 나 닮았나 보다. 수아는 세로이에게 먼저 살갑게 대하죠. 나도 광진고인데. 몇 반이야? 하지만 앙금이 있던 세로이는 삐딱한 태도를 보입니다. 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재수없냐? 아, 나 저번 일 때문에 그래? 네가 재수없게 군 거? 우리 아빠가 너 도와준 거랑 뭐가 달라? 너랑 못 친해지겠다. 좋겠지. 전학 첫날을 맞이한 세로이. 등교하다 우연히 수아와 근원을 보게 됩니다. 다 태워줄게. 괜찮아, 좀 있으면 버스 와. 가요? 그리고 전학 간 반에서 또다시 만난 수아. 고3이 친구 사귈 시간 없겠지만 퍼스 같은 거 부르지 말고 남은 기간 잘들 지내. 알았지? 저 빈자리 하나 보이지? 게다가 그녀와 짝꿍까지 되어버리죠. 그런데 찡찡아. 진짜. 아이씨, 미안. 너 내가 희누이 싫어하는 거 알아 몰라? 세로이는 벌떡 일어나지만 사진 찍자. 안도 수아가 재빨리 말리는데요. 장근원이야. 니네 아빠 회사 회장 아들. 저거 리세라고. 그게 이유야? 뭐? 하지만 세로이는 근원에게 일침을 날립니다. 재벌 2세면 양아치 짓 해도 되는 거냐? 양아치? 이 학교에 룰 하나 알려줄까? 하지만 학교는 이미 근원의 손바닥 아니었죠.
선생님 이거 안 보이세요? 자, 그만 놀고 수업 준비해. 네, 쌤. 이 학교의 룰. 장근원이 법이다. 그런데 그때 미쳐가지고 씨. 그리고 그 소식은 세로이의 아버지에게 전해지죠. 잠시 나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교장실로 불려간 세로이. 친구를 때려? 그러나 좀 괜찮니? 교장선 같으면 괜찮겠어요? 그 순간 장가의 회장이 들어옵니다. 오셨습니까? 아버지. 고생이 많습니다. 엄청난 포스의 그는 세로이를 선처하겠다고 말하는데요. 저희 쪽 선처면 새로이군 퇴학 면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네가 여기 우리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를 해. 그걸로 마무리를 짓지. 모두의 긴장 속에 드디어 입을 여는 세로이. 저희 아버지는 사람은 소신 있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장근원에 대한 사과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안 미안하거든요. 퇴학을 당하더라도 무릎은 못 꿇는다. 그게 제 소신이고 저희 아버지 가르침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로이의 아버지 또한 박 부장, 자네 생각은 어때? 어떻게 저한테 이런 아들이 나왔는지. 멋지네. 일이 나랑 어색해져서 회사는 편하게 다닐 수 있겠어. 잠시만요. 이건 제 잘못이... 퇴사하겠습니다, 회장님. 아빠...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마주 앉은 부자. 술은 좀 하냐? 학생이 왜 술을 마셔요? 너 이제 학생 아니잖아. 두 사람은 처음으로 술잔을 기울이는데요. 술 맛이 어떠냐? 달아요. 오늘 하루가 인상적이었다는 거야. 죄책감에 울먹이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잔잔한 위로를 건넵니다. 소신 있게 살자라고 가온을 정했지만 난 그렇게 못 살았지. 넌 나랑 달리 가슴 펴고 살길 바랬어. 근데 오늘 보니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아들. 다음 날 대학 수시 면접을 앞둔 수아. 이제 다음 주네? 광진대학 수시? 그녀에게 근원이 껄렁대며 다가옵니다.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이야? 아, 번호도 죽여요. 7777. 다 태워줄게. 다음에 태워줘. 되게 까칠하네. 그날 밤 알바하던 수아를 세로이 아버지가 찾아오는데요. 원장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아저씨가 내 등록금 내줬다면서요. 아저씨가 세로의 그놈이나 죽을 닮아 그렇게 오지랖이 심하나 했더니 어릴 적부터 지켜본 수아는 그에게 딸과 같은 존재였죠. 떨어지면 어쩌려고. 우리 수아 똑똑하잖아. 대학 가. 성공해서 2배로 갚으면 되지 뭐. 딱 꼭 성공해서 2배 말고 3배로 갚을게요. 어느덧 수아의 수시 면접 날. 잠시만요. 수험표. 하지만 수험표를 깜빡해버리는데요. 야, 너 오늘 수시 면접이라며. 수험표랑 신분증 놓고 와서 찾아오느라. 그치. 근데 왜 버스 안 타고 뛰어가는데? 다음 버스 기다리면 되죠. 그러자 그녀를 도와주기로 한 세로이. 이렇게 뛰면 시간 못 맞춰. 신경 끄라니까. 나하고 페이스 맞춰. 힘내. 조금만 더 가면 도착이야. 숨 쉬어. 천천히. 자, 그의 도움으로 수아는 늦지 않게 도착합니다. 수시 잘 봐. 화이팅해. 잘 볼 거야. 그렇게 무사히 면접을 끝낸 수아. 여기 왜 있어? 그런데 세로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아빠 백 아직 유효한가? 친해지고 싶은데. 돼. 그렇게 두 사람은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때 장근원 때린 거 너 후회 안 해? 응? 멋지더라. 하지만 결국 넌 퇴학. 사실 수아는 지극히 냉정한 현실주의자였는데요. 난 너나 아저씨처럼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러고 싶지도 않고. 세로이는 그녀에게 점점 마음이 가죠. 그 뭐였더라? 핸드폰 있어? 핸드폰 줘봐. 찍어줄게. 너 나 좋아하거나 그러면 안 돼? 어? 왜 좋아하면 안 돼? 아, 좋아 안 되겠어. 아이고 줬다 뺏는 게 어딨어. 너
충분히 멋져. 되게 예쁘고. 갈게, 나중에 봐. 그리고 얼마 뒤 세로이와 아버지는 작은 포차 하나를 열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포차 이름이 뭐예요? 새로이 포차 그냥. 싫어요. 팔불출 같아. 하지만 어느 날 밤 그래 임마. 그것도 빠지지 않고 다 샀어. 밤길을 운전하던 아버지에게 큰 사고가 닥치는데요. 끝까지 아들 걱정만 하던 아버지는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너 이러다 쓰러져. 억지로라도 이거 좀 먹자.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망연자실한 세로이. 받은 기억밖에 없어. 그걸 왜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 박새로이군. 그때 형사가 찾아오죠. 금일 오전에 피의자가 자수를 했어요. 피해자 측은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아버지 목숨값을 돈으로 측정해서 나한테 준다는 걸까, 이 사람이? 아, 세로이, 너 괜찮아? 그런데 이게 왜 여기 있지? 증거 사진 속에서 근원의 차를 발견한 수아. 이거 장근원 건데. 확실해? 장근원 저 확실하냐고. 그러자 세로이는 이성을 잃어버리는데요. 야, 자리 좀 지켜줘. 세로이! 세로이! 곧장 근원을 찾아가고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놀라면 너무 티나잖아. 분노의 주먹을 날리기 시작하죠. 그러지. 심지어 복수심에 눈이 먼 세로이가 바윗돌을 손에 드는데요. 죽어 이 새끼야! 그때 때마침 도착한 수아와 형사가 그를 제지합니다. 이 새끼가 우리 아빠 죽였다니까! 내려놓으라고! 네 맘 다 안다. 일단 진정하고. 이 개뿔지. 뭘 알아요? 자포자기한 세로이가 돌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자 이번엔 수아가 나서는데요. 야, 이 미친 새끼야! 저런 놈 때문에 당신 복수한답시고 네 인생 망치는 거 아저씨 절대 말하지 않는다고. 네가 제일 잘 알잖아. 그녀의 절절한 애원에 결국 고개를 떨구는 세로이. 그렇게 폭행죄로 잡혀가고 맙니다. 그렇게 아빠의 장례식은 끝이 났다. 얼마 뒤 구치소에 수감된 세로이를 장 회장이 찾아오는데요. 왜 왔습니까? 자네 그 반성 못하는 나쁜 버릇을 고쳐주고 싶은 묘한 고집이 생겨. 그리고 건네는 제안. 이번에도 난 기회를 줄 생각이야. 우리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한다면 머리끝까지 분노한 세로이는 선명한 적의를 드러내죠. 무릎 꿇을 사람은 당신 애들이야. 내 예정으로 설교 하나 더 하지. 소신 폐기. 이득이 없다면 고집이고 객기일 뿐이야. 사실 아버지를 친 진범은 예상대로 근원이었는데요. 장 회장이 아들의 죄를 덮었던 것이었죠. 전에 그 친구는 무슨 말이야? 근원이 차가지고 뭐라고 했다던. 사고는 정원사가 빌려 타다 난 것으로 조사해 밝혔고 이미 자동차 소유주가 아드님 것임을 저희 쪽에서는 인정했습니다. 그 학생은 박세례와도 친구인가? 예, 오수아라고 아드님과 같은 반 학생입니다. 그리고 그는 수아를 장가로 불러내는데요. 회사 내 장학재단이 있어. 입학금, 생활비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회장의 호의에 의심을 품는 수아. 그 대가는요? 세로이한테 불리한 증언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자 박장대소한 장 회장. 재밌구만 재밌어. 그대로 그녀를 돌려보내죠. 증언이야 본대로 하면 되고 그냥 노인네 좋은 일 한번 하려는 거야. 오해 말어. 그때 뛰어들어온 근원. 이놈은 병원에 있어야 할 놈이 왜 여기 와 있어?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수학생이만 가보지. 가보겠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그는 어떻게든 책임지려 하는데요. 합의해 주세요.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이미 김 씨가 벌을 받고 있어. 아버지. 오히려 아들을 압박하는 장 회장. 난 널 후계자로 정해뒀었다. 하지만 잡자식이라도 자식은 둘이야. 너 말고도 내 안이 있다는 거지. 그리곤 근원을 동물우리로 데려가는데요. 회사 직원들, 돈으로 움직이는 밑사람들 개라고 생각해라. 직접 닭을 잡으며 잔혹함을 가르치죠. 닭을 잡는 것부터 경영까지 모든 걸 할 수 있고 이해해야 비로소 주인이다. 자,
목을 비틀어봐. 못하겠어요. 못해? 장가를 잃을 생각이 없어. 장가의 후계자라면 돼지나 닭을 먹을 때 미안한 마음을 갖지 마라. 얼마 후 세로이의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징역 3년에 처한다. 결국 교도소로 가게 된 세로이. 어이 아가야. 어른들을 봤으면 무릎 딱 꿇고 자기 소개를 해야지. 이 새끼가 막 멍청구나. 눈깔이 확 파볼까. 하지만 아버지의 말을 새기며 떳떳하게 견뎌내죠. 넌 나랑 달리 가슴 펴고 살길 바랬어. 그리고 조금 뒤 면회온 수아가 어렵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장가에서 장학금을 지원해준대. 그날 널 신고하고 말려서 그렇게 얻은 것들이야. 미안해. 미안해하며 우는 그녀에게 오히려 담담하게 대답하는데요. 괜찮아. 네가 안 말렸으면 난 미수가 아니라 살인자로 여기 있었겠지. 오히려 고맙다. 그리곤 가게를 차리겠다고 이야기하죠. 가게를 차리고 싶어졌다고? 장가회장 자서전을 봤어. 복수? 이래봬도 소시적 꿈이 내 가게 하나 차리는 거였어. 이 나이 가슴이 다 두근두근한다니까. 그냥 해보고 싶어졌어. 그리고 세로이, 아직도 내가 좋아? 어? 뭐? 나 가난한 남자 싫어. 너 나와서 돈 많이 벌 거야? 지금부터 부자가 내 꿈이야. 그렇게 2년 후 드디어 출소한 세로이. 서울이요. 그 사이 근호는 더욱 망나니가 되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폭행을 한 가해자는 장가그룹 장대희 회장의 장남 21세 장근원 씨였습니다. 목표가 생긴 세로이는 수아가 있는 이태원으로 향합니다. 누구세요? 그리고 드디어 수아를 만나는데요. 어떻게 여기서? 야, 너무 반가워. 그녀는 장가에 취업한다는 소식을 전하죠. 장가로 입사할 것 같아. 아, 그렇구나. 출소하고 뭐 했어? 그냥 이것저것 뭐 준비 좀 했지. 아, 가게 차린다고 했었지. 그거 준비했던 거야? 어디다 차리게? 그러자 세로이는 이태원에 가게를 차리겠다고 하는데 언제쯤 차릴 건데? 7년 후에. 게다가 그럼 그동안은 뭐 하려고? 원양어선. 미안. 시원하다. 괜찮아. 아저씨 점포 처분이랑 보험금 처리 내가 도와줬었잖아. 금액이 꽤 됐는데. 사실 보험금이 있긴 했지만 세로이는 그 돈을 쓸 수 없었죠. 아빠 목숨값이야. 좀 더 의미 있어야 돼.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신나는 할로윈을 보냅니다. 하나, 둘, 셋. 먼 길을 떠나는 내겐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하루. 늦은 밤 수아를 데려다주던 세로이. 미안해. 장가가 너한테 어떤 의미인 줄 알면서. 갑작스러운 사과에 오히려 고마움을 전하는데요. 항상 내 행복을 바라는 너라며 편지에 적힌 그 문장 하나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 난 늘 고마운 마음뿐이야. 그렇게 헤어질 시간이 됐을 때 이 집 단칸방이고 이불도 하나밖에 없어. 자고 갈래? 세로이가 어색하게 망설이자 진짜 작별 인사를 건네죠. 흥이다. 조심히 가. 건강하고. 너도? 그리고 다음날 세로이는 가게를 열 돈을 벌기 위해 바다로 떠납니다. 7년 후 장가의 기획실장이 된 수아. 망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 망해도 상관없어. 내가 제일 잘 나갔으면 좋겠다. 들어와. 비셔스바. 이런 컨셉입니다. 여전히 정신 못 차린 근호는 몇 년째 그녀를 쫓아다니고 있었죠. 오늘 뭐해? 이태원 가. 쌀쌀 맞아. 따뜻해야 되나? 태워줄까? 수아 내가 좀 빌리자. 반면 수아는 임원들에게 인정받는 유능한 직원이었는데요. 얼굴도 이쁘고 일도 잘하고. 난 네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는데 말이야. 이제 슬슬 라인 정해야 할 것 같은데. 한참 모자라서 일 배우기 급급한데 그런 머리 어떻게 써요? 여우 같은 기집애. 그녀는 이태원에 갔다가 그를 만납니다. 수아야.
새로이? 7년 전 자신이 말한 대로 가게를 이뤄낸 것이었죠. 정확히 7년 22에 허황돼 보였던 그 말. 그에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게 직원 2명과 함께 단밤을 차린 새로이. 한편 이태원의 한 고등학교. 미쳤냐? 이거 빵 사오라 했지? 아니 바보라고 쓰고 다니면 되잖아. 소란 속에서 고개를 든 이선은 조용히 그 장면을 고발합니다. 구청장 딸 폭력 현장. 요즘 세상이 왜 이러냐. 세상 무서운데 뭐 이선님의 용기 있는 행동이 진짜 오바다. 조이서 팔로워 76만 명의 SNS 스타이자 파워블로거.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말 그대로 못하는 게 없는 IQ 162의 천재소녀. 그녀는 똑똑한 머리와 잘난 능력, 귀여운 외모까지 다 갖춘 사람이었는데요. 이거 네가 올렸니? 네, 저 맞네요. 천사 같은 얼굴의 이선은 찍었어? 악마 같은 성격을 지녔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싸가지만 갖지 못했죠.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니까. 이 미친년 말하는 싸가지 좀 봐. 그 영상 복귀가 대학 가면 대학 게시판에다가 올릴 거야. 취직한다 그러면 직장에다가도 보낼 거고 결혼한다 그러면 사돈될 사람한테도 보낼 거야. 미친년이 진짜. 그때 말리려던 새로이가 등장하는데 태연하게 한 방 날리고 사라집니다. 고지랖은 그러나 바른생활 FM 새로이는 그 모습을 두고 보지 못했는데요. 어린 뺨을 그렇게 치고 가면 어떡합니까? 뭘 한다고 그래? 뭐? 하지만 저 아줌마 때문에 우리 아빠 죽었어. 그 한마디에 말문이 막힌 새로이. 그런데 사실은 뻥이야. 뭐 저런 게 다. 그 시간 장가에서는 적자 때문에 고민이었는데요. 장가 포차 이태원점 매출이 3개월간 적자입니다. 헌팅 포차 컨셉을 내세운 근원. 이태원점도 이 헌팅을 유도할 수 있는 헌팅 시스템을 고안해봤습니다. 부킹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이 헌팅 포차로 인기를 끌 것이다. 확신합니다. 하지만 수아가 전면으로 반대하고 나섭니다. 반대입니다. 장가포차는 저희 그룹의 중심 브랜드입니다. 저희가 헌팅을 유도한다면 맛으로 승부하는 장가포차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회장까지 일어나서 얄팍한 계획을 꼬집기 시작하죠. 이태원은 전체적으로 메뉴 단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어. 따라서 20대 중반부터 30대 후반까지의 사람들이 주요 고객이지. 그 사람들이 이태원에 포차까지 와서 바라는 게 헌팅일까? 정면 승부를 해야 하는 곳이라는 거야. 이따위 쓰레기 같은 피해가 아니라. 아버지, 제가 오 실장. 예 회장님. 이태원점은 당분간 자네가 관리해. 번번이 비교당했던 근원은 열등감에 찌들어 수아를 찾아갑니다. 정신 차려 수아야. 라인 잘 타야지. 이제 곧 내가 물려받을 텐데. 확실해? 네가 물려받는 거 확실하냐고. 하지만 장가에는 회장의 배다른 아들 근수가 있었는데요. 잠수교. 이설을 남몰래 좋아하고 있었죠. 뭐야? 왜 왔어? 사진 봤어. 근처잖아. 잘 왔다. 드라이브나 하자. 아, 나 약속 있는데. 아니, 형이랑 잠깐 클럽 가기로 했어. 나도 갈래. 야, 안 돼. 그렇게 이태원으로 향한 두 사람. 그런데 그때 마침 전단지를 돌리던 새로이가 구해주는데요. 괜찮으세요? 맞지 그때. 그 시간 회장과 독대하던 수아. 처음 자네에게 차를 우려주던 그때가 생각이 나. 우리 아들놈이 뺑소니로 박 부장을 죽게 했었지. 회장님. 10년이라 긴 시간이지. 박세로이 그놈 이태원에 가게를 차렸더구나. 모든 걸 알고 있던 장 회장이 수아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10년 전 그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떡할 텐가. 박세로이, 나, 그 사이에서 자넨 누굴 택할까? 그러자 수아는 전 장가 사람입니다, 회장님. 그래, 그렇지. 혹시 단밤 신경 쓰이시면 아니야. 그놈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래서 난 자네가 좋아.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복잡한 그녀.
한편 쓰러졌던 세로이를 병원으로 데려온 근수와 이서. 다행히 외상이나 뇌 손상은 없어 보인다네. 그럼 왜 쓰러진 거래? 과로. 곧이어 세로이가 깨어납니다. 인형탈. 제 인형탈 어디 있어요? 그러자 이서가 신랄하게 비웃는데요. 요즘 시대에 누가 인형탈 쓰고 전단지 돌려서 온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어떻게 홍보합니까? 세로이는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고 진지하게 그녀의 말을 경청합니다. 온라인 광고가 훨씬 효과적이죠. SNS 광고나 블로그 홍보 뭐 이런 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거든요. 참고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오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렇게 죄송하면 한번 놀러 오세요. 그런 그의 반응이 거슬리는 이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거든요. 참고하겠습니다. 고마워요. 가자. 한편 단밤의 직원 현이와 승권은 사람 대신 길냥이에게 밥을 주는데요. 너 여기서 뭐 하냐? 왔어요. 너 왜 둘 다 나와 있어? 가게는 누가 보고? 손님이 없어요. 한 팀도? 반면 반대편의 장갑포차는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죄송하지만 우리 여성분만 신분증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등록 번호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89073이. 잠깐만요. 들어가려던 미성년자 이서를 마침 보게 된 수아. 잠깐만요.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그럼 이분 성함은? 네? 조이서. 땡. 졸업하고 와. 그러자 그들은 반대편 단밤에 가기로 하는데요. 저긴 어때요? 그렇게 다시 만난 두 사람. 다른 가게 어떤가 좀 둘러보게. 혹시 모르니까 민증 검사해두고. 하지만 손님이 급했던 승권은 민증 검사를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요. 손님이 없어요. 한 팀도? 네. 안 닮았죠? 고치기 전에 찍은 거라서. 네, 뭐 시키신다고요? 저희 순두부찌개 하나랑요. 순두부. 한편 손님이 없는 이유를 고민하던 세로이. 마케팅은 중요하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을 갖추는 것.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그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언제나 자신의 가게에 있다. 그런 그의 앞에 거짓말처럼 수아가 나타나죠. 나 이태원 직영점 관리 맡았거든. 한번 봐두려고 왔어. 근데 멍 때리고 서 있던데. 가게 부족한 부분 생각하고 있었어? 문제는 월세인데 매출의 10% 정도 돼야 되는 거잖아. 그나마 유통업체가 지인이라 질 좋은 물건 싸게 받고 있고 평수 대비 인원도 적고 코스트도 매출의 25%. 7년간 열심히 공부한 세로이를 보며 묘한 감정에 빠지는 수아. 빠삭하네. 어디서 배웠어? 장회장 자서전 특히 많이 읽었지. 도움이 많이 돼. 읽을수록 대단한 사람이더라. 그런데 자신이 내보냈던 이서가 단밤에 있는 걸 발견합니다. 아는 애들이야? 아니,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따 연락할게. 박세로이, 나 그 사이에서 자네 누굴 택할까? 한편 술에 취한 손님이 야, 알바. 여기 소주 하나 줘봐. 라고 부르자 승권이 반응하는데요. 예, 금방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를 제지하는 세로이. 최승건, 네 이름이 알바야? 벨 누르세요, 벨. 반말하지 마시고. 하지만 빈정상한 손님이 시비를 걸어오죠. 그러면 알바라 그러지 뭐라 그러는데? 너 너네 사장이 그렇게 가르치든? 내가 이 가게 사장이고 이 가게에선 진상한테 그래도 돼. 야, 너 지금 뭐라 그랬냐?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어? 칠 거면 여기서 저 찌질한 새끼야. 너 내가 치아 못 칠 거 같지? 그때 몸을 날려서 대신 맞는 승권. 넌 뭔데 끼어들고 지랄이야? 다 괜찮은데 말입니다. 형 맞는 건 못 보겠네요. 게다가 더한 짓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일어나. 머리 들어. 그 순간 이 깡패 새끼야! 주방에 있던 현이가 등장합니다. 그냥 잘라버려요. 내가 말했죠. 제 버릇 못 고친다고. 죄송합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되려던 찰나 계십니까?
경찰이 들어오는데요. 여기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신고를 받아서요. 미성년자요? 바로 근수와 이서 때문에 출동했던 것이었죠. 아니 이게 뭔 개 같은 경우야. 분명 민증검사 했다니까요. 결국 2달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담밤. 거기 월세가 얼만데? 일주일만 못 팔아도 가게 망하는 거라고 알아? 어차피 법대로 처리할 거니까. 뭔 법이 가장이야 이씨. 경찰 아저씨한테 소리치는 거 아니야? 너 진짜 몰랐냐? 하지만 세로이는 그 사실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데요. 난 너한테 맡겼고 넌 알면서 받았고 그럼 뭐야? 우리 잘못 맞지? 죄송합니다. 1차니까 2개월이라고요. 심지어 책임지겠다는 근수에게도 너도 시끄러워. 책임을 못 지니까 미성년자인 거야. 애송아. 라며 어른미를 뽐내죠. 마무리 지으시죠. 그런데 그때 고생도 많으십니다. 작가 사모님 아니십니까? 여기 어쩐 일로? 세로이를 본 근원이 아는 척을 하죠. 이 저희 집 놈 때문에 친구가 공경에 처한 것 같은데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놔줄까? 사모님 친구분이시면은 뭐 방법이 있겠습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비리에 세로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는데요. 제 꿈은 경찰이었습니다. 전과자는 경찰이 못 된다네요. 이해하고 단념했습니다. 누구보다 깨끗하고 떳떳해야 하니까. 그게 내가 꿈꾸고 존경했던 경찰이니까! 근데 당신 이게 뭐하는 사람이야? 대체 뭔데 이놈 한마디에 공권력이 움직이냐고! 법대로 하죠. 왜 힘든 길로 돌아가냐고 묻는 이서. 장사하는 사람이 숙일 줄도 알아야지. 이래서 무슨 장사하겠다 그래? 뭔데? 너 왜 생뚱맞게 시비야? 그래도 지금만 한 번 참고 넘어가면 다 해결돼. 지금 한 번! 하지만 세로이의 소신은 완고했습니다. 그 한 번들로 사람은 변하는 거야. 그런데 근원이 나타나서 그의 속을 긁기 시작하죠. 나 때문에 너네 아빠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어? 근데 말이야, 네 생각이 맞아. 중졸의 정가자의 고마야. 한편 자책하던 승권. 집이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있어라. 예, 형님. 마셔라. 니보다 한 살 어리다. 잘 좀 챙겨주라. 사실 그는 세로이와 깜빵에서 만났는데요. 맨날 책만 읽길래 뭔 책인가 궁금해서. 우리같이 가진 거 없이 태어난 것들 공부해봐야 어디 쓸 데도 없고. 안 될 거라고 미리 정해놓고 그래서 뭘 하겠어요? 해보고 판단해야지. 승권은 쓴소리를 뱉는 세로이와 크게 충돌했었죠. 자기 값어치 헐값으로 매기는 호구 새끼야. 너도 인생 쫑난 전과자잖아. 이씨. 그래서 네 인생은 쫑났냐? 덜 씹으려봐.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 내 인생이 이제 시작이구나.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살 거야. 그렇게 출소한 이후 조직에 속해 있던 승권. 이태원에는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막 안 온다고 생각 술집 차렸다고 연락 왔다 안 하나? 이훈이 형 여기요. 아따 우리 박 사장. 진짜 가게를 차린 세로이를 보고 마음에 큰 파문이 일게 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 하지만 그와 나의 시간은 그 농도가 너무나도 달랐다. 그렇게 세로이와 함께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아이씨, 호구 등신아. 한편 또 때리겠다? 그때처럼? 쳐! 쳐봐. 쳐! 시간이 흘러 단단해진 그는 더 이상 도발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껏 잘 참았어. 앞으로 6년은 더 참을 거야. 뭐라는 거야? 이놈 공소시효. 내 계획은 15년짜리니까. 그러니까 너 기다려. 그 모습을 전부 지켜본 이선은 머리가 복잡해지죠. 결국 두 사람의 관계를 찾아보는 이서. 살인 미수. 그리고 영업정지 당한 세로이는 신나게 노래방을 취소해. 아 진짜 안 난다 진짜.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는데요. 언제까지 쳐져 있을 건데. 지나간 일이야 돌이킬 수 없어. 부족한 걸 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자. 예, 형님. 네. 그렇게 며칠 후 1월 1일. 드디어 20살이 된 이서. 그리고 근수. 20살 축하한다. 이따 뭐해? 일지를 않네.
술집에 있던 이서는 새로이만 생각하고 있었죠. 권태롭다. 난 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 사람을 만난 이후로 어떤 것에도 흥미가 생기지 않는다. 결국 자리를 떠버리는 이서. 이서야 잠깐만. 차도 끊겼는데 어디 가게? 잘 놀다 갑자기 왜 그래? 하지만 계속 남자가 추근대자 인신공격을 시전하죠.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치열, 속눈썹, 동공, 얼굴, 말투, 목소리 그냥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이만. 그러자 빡이 친 남자가 쓰레기 짓을 하는데요. 야 서라고. 좀 적당히. 그러니까 뭘 믿고 그렇게 깝쳐. 위험한 상황에서 이서는 별 그지 같은 게. 그 시간 수아를 만나고 있던 새로이. 급하게 도망친 이서와 남자 화장실에서 마주쳐버리죠. 심각한 상황임을 알아챈 그는 뺨이 부었네. 네가 말해봐. 내가 지금 끼어들면 오지랖이냐? 저 좀 도와주세요. 멋있게 그녀를 구출합니다. 영문도 모르고 도망친 수아는 무의식적으로 이서를 아는 척하는데요. 아무리 호구라도 그렇지. 얘 구해준답시고 이렇게 뛰어다닌 거야? 얘 알아? 아니, 내가 얘를 어떻게 알아? 빨리 가자. 우리 이제 가볼게. 그런데 이서가 새로이를 잡습니다. 가게 홍보 쪽에 관심 많으셨죠? 그렇게 어색하게 모인 세 사람. 근데 둘은 무슨 사이예요? 세로이가 나 좋아해. 한 10년 됐지? 수아는 이서를 대놓고 경계하죠. 세로이 좋아하니? 흥미는 좀 있어요. 너 같은 부류의 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애가 아니야. 감당 못한다? 살인미수 전과자 구름구 얘기하는 건가? 너 때문에 세로이 영업정지 당한 건 하나도 안 미안한가 봐. 하지만 어떻게 알아요? 나 때문에 영업정지 당하고. 바로 알아채버린 이서. 언니가 신고했어요? 한편 운동하던 승권. 뭐하냐? 웬일이야? 식재료 정리 좀 하려고 짬날 때. 잘 됐네. 야, 나 땀 흘렸는데 사우나 나가자. 현이에게 사우나를 가자고 하는데 미쳤냐? 내가 네 등을 왜 밀어? 아니 왜 질세 그래? 뭐냐? 자신이 없나 보네. 뭐? 대차게 까입니다. 혼자가 미친놈아. 그리고 다시 팽팽한 두 사람. 자기 10년 동안 좋아해준 친구 뒤통수를 어마어마하고. 약점을 잡혀버린 수아가 애써 센 척을 해보지만 어차피 말이야. 너한텐 가망 없어. 세로인 그런 사람이야. 안 변해. 이서에겐 통하지 않습니다. 언니가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 알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자 초강수를 두는 수아. 너네 가게 경찰에 신고한 사람 그거 나야. 아직도 내가 좋니? 이유가 있었겠지. 그냥 조금 섭섭할 뿐이야. 하지만 막상 새로이가 자신을 믿자 급히 자리를 피해버리죠. 괜찮아? 얼굴 안 좋아. 갈게. 언제나 올곧은 새로이에게 죄책감을 느꼈던 것인데요. 내 행복을 바라는 너라면 편지에 적힌 그 문장 하나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 짜증나. 그런 수아를 감싸는 새로이. 10년 넘게 좋아한 친구한테 배신당한 거잖아. 그냥 자기 일, 삶에 충실한 거지. 대충 어떤 상황인지는 알 것 같아. 이서는 가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는데요. 특색은커녕 뭐 기본도 안 된 가게. 인테리어는 난잡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센스도 없고. 지금껏 파이팅 하나로만 해왔겠죠. 대단하다. 갑작스럽게 들어온 스킨십. 그러자 당황한 이서가 말을 돌리는데 그리고 그 가게 이름도 문제예요. 단밤? 소신 있는 새로이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냥 쓰린 밤이 내 삶이 달달했으면 했어. 결국 그녀는 반해버리고 맙니다. 진짜 그만 마셔야겠다. 곤란하다. 이 남자의 삶을
달달하게 해주고 싶다. 나의 이 마음을. 혹시 새로이 좋아하니? 좋아한다. 다음날 이선은 엄마에게 조언을 듣는데요. 요즘 연애하니? 갑자기 왜? 하지 마. 사랑 따위에 얽매여서 네 인생 망치기엔 넌 너무 잘났어. 엄마 진짜 이기적이야. 그리고 조금 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앞면이 나온다면 엄마가 바라는 내가 될게. 뒷면이 나온다면 엄마는 울게 될 거야. 동전은 앞이었을까 뒤였을까? 뒷면이라 생각하기로 했다. 결국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리죠. 그렇게 달려간 단밤 여긴 웬일이야? 같이 있고 싶어서요. 이선은 새로이를 키워내기로 합니다. 여기서 일할래요. 꿈 이뤄드릴게요, 사장님. 그런데 말은 고마운데 이미 사람 구했어. 이미 새로이는 근수를 채용한 상태였죠. 뭐야 너? 네가 무슨 염치로 여기 있어? 11년 전 형 근원에게 학대당하던 근수. 누군가에게 맡고 온 형이라는 작자, 그 화풀이로 맡고 있는 나. 하지만 부모는 그를 외면했습니다. 어디가? 괜찮은 시상 나왔대서 좀 보고 올게. 실수로 태어난 존재. 나는 서자다.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자 장가를 나와버렸던 근수. 나는 서자로 태어났고 무능력하고 어려. 이 집에서 절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저 또한 그럴 뿐인 거지 뭐. 약자가 사는 방법은 강자에게 기증하는 거다. 그냥 개를 키우지 그러셨어요. 그는 자신을 감싸준 새로이에게 의지하고 싶은 감정을 느꼈던 것이었죠. 태어나 처음 어른을 만난 것 같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한 번 본 게 다지만 충분했다. 용돈이 필요해서요. 의지하고 싶은 사람. 이래 그럼. 민폐를 끼친 채로 가만히 있고 싶진 않아. 이윽고 직원들도 도착하는데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 잘생긴 애 한 명 있으면 홀 분위기가 살긴 하죠. 근수엔 알바로 써요. 좀 매니저 할게요. 아니 뭔 개소리야! 그렇게 모인 5멤버. 이서가 자신의 필요성을 증명하겠다고 하죠. 무섭게 생긴 아저씨. 기본 안주 하나만 갖다 줄래요? 아 나 이 어린이가 이씨. 좀 죄송해요. 하나만 갖다 주세요. 야이씨. 갖다 줘봐. 궁금하다. 그리고 처음부터 지적을 시작합니다. 기본 안주 나왔습니다. 정지. 여기서 잘못된 거. 얼굴? 아 형님 진짜. 기본 하나. 안주를 나를 땐 이렇게 그릇을 바깥으로 둔다. 안주 나를 때 그릇 안에 손가락이 있으면 안 되죠. 다음은 메뉴. 여기 대표 메뉴가 뭐예요? 딱히 대표 메뉴는 뭐. 난잡해. 뭘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 게다가 어이 손님 뭐 하셔요? 잘 나가는 안주 하나만 해줘 봐봐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까이죠. 맛없게 찍히잖아. 조명이 너무 밝아요. 무슨 포차에서 이런 형광등을 써? 특색도 없고 뭐 예쁘지도 않고 맛은 또 왜 그래? 집 앞에 있어도 먹을까 말까 하는데 누가 이태원까지 와서 이런 음식 먹고 싶겠어요? 그렇게 테이블 배치부터 바꾸는데요. 아니 동선을 생각하고 테이블 배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하죠. 자신 있게 매니저를 요구하는 이서. 전 제갈공명이에요. 저 삼고초려 필요 없이 스스로 여기 왔어요. 사장님 가는 길에 꼭 필요한 사람. 좋아. 분명 도움은 됐어. 하지만 새로이는 거절하죠. 넌 분명 대단하긴 한데 그것만으로 인원을 늘리기엔 좀 부담스러워. 일단 인건비 감당이 안 되거든. 한편 장가 창립자의 딸이었던 민정. 회장님 나이도 있고 예전 같지 않으신 게. 그녀를 후계 자리로 올리려고 이사들이 열심히 라인을 타는데요. 준비요? 후계 말입니다. 강정무님 말고 누가 있겠어요. 저희가 강정무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회장님 앞에서 반기될 용기는 있고요. 아니 강정무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 방금 얘기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예전 같지 않다. 회장님 없이 장가가 돌아갑니까? 하지만 민정은 점점 몸집을 불려가고 있었죠. 저는 주식 매부로 강민정 전무의 지분이 1.2% 상승했습니다. 예상 지분은 25%가 넘을 것 같습니다. 위기감을 느끼는 장 회장. 무리하는 거 아니냐? 감 좋은 펀드 매니저 한 명 알게 돼서요? 다른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뜻 없어요. 그렇다고 해도 좀 과한 것 같은데. 감당 가능할 정도입니다. 근원의 입지가 불안해지자 급하게 선자리를 알아봅니다. 네 나이가 벌써 31이냐? 제 아프도 딸이야 선봐. 전 그 연애 결혼하고 싶어요. 나 죽으면 이 회사가 저절로 닉게 된다던. 사고밖에 안 치는 네 놈이 내 아들이란 것 외에 뭐 벌 게 있어. 제 아프도 사유자리라도 차고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냥 애비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나가봐. 저런 철부지가 다 있네. 그런데 오 실장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새로이는 이서에게 질문하는데요. 이 가게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가 뭐야? 이 사람이라면 인생을 걸어볼 만 하겠다는
그런 감이요. 재밌네. 이제부터 이 아이 조이서가 단밤의 매니저다. 그렇게 매니저가 된 이선은 단밤을 통째로 뜯어고치기 시작하죠. 두 자리는 더 나와. 공간도 좁은데 이렇게는 테이블 열려야지. 일만한 대표 메뉴 하나 정하고 식자재 두세 가지 정도 겹치게 해서 로스는 최대한 줄이고. 안 되지 마. 나 시키지 마. 나 고소공포증 있어. 생각보다 빨리 끝나겠다. 와보니까 로이 형이 밤새 다 해놨더라고. 몇 시쯤 오려나? 로이 형 나부터 와 있었는데? 잠은 언제 잤어요? 왔어? 거의 다 됐어. 새 단장의 열심히인 세로이가 이선은 조금 안쓰러웠는데요. 드디어 내일 오픈이네요.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뭔 소리야? 사장님이 잠 좀 잘 잤으면 좋겠어서. 쓸데없는 걱정. 드디어 오픈 첫날 출근하던 근수와 이서. 왜 대학까지 포기하고 일을 해? 너야말로 왜 단밤에 있는데? 세로이에게 빚지기 싫다는 대답에 이선은 근원을 떠올립니다. 나 때문에 인생 역대 불쌍한 박세로. 너네 형이란 사람이랑 사장님이랑 무슨 사이인지는 알고 하는 소리야? 뭐? 됐다? 로이 형은 도대체 뭘 믿고 매니저를 맡겼을까? 그렇게 모두 모인 단밤. 다들 손 모아봐요. 파이팅 한번 해요. 아, 남사스럽게. 이제 이태원 우리가 씹어먹는 겁니다. 다 같이 파이팅하며 장사를 시작합니다. 장단컨대 꼭 보상받을 겁니다. 손을 위로. 단밤! 삼촌날 뭔 일이래. 이서가 저기 SNS랑 블로그에 홍보해놨네요. 안 오신 분들 더 늦기 전에 빨리 놀러 오세요. 이서님 드디어 오픈하셨나봐요. 주말 이태원 각이다. 그리고 최고 매출을 달성하는데요. 최고 매출이요? 단타성이에요. 지금 시기에 오는 손님들 잡아서 재방문율 높여야 돼요. 이런 홍보는 오래 못 가. 한편 장가 포차 또한 매출이 쑥쑥 늘고 있었죠. 괜찮구만. 딱 장가의 맛이야. 역시 자네가 오니까 바로 나아지더구만. 감사합니다. 곧바로 수아를 불러낸 장 회장이 바로 직구를 던집니다. 큰 언니가 자네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던데 만약 자네가 생각이 있다면 내 반대는 안 했을 걸세. 오해십니다, 회장님. 그저 내가 자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하는 걸세. 민정이와 나 사이에서 고민이 많지 않은가. 자네는 중립이면 안 돼. 내 편을 들어야지. 확실히 내 편이라는 증거를 원하던 장 회장. 저기 저 가게 단밤. 아직 오픈 초입니다. 신경 쓰실 만한 가게가 아닙니다. 친구라서 옹호하는 건 아니고. 한편 오늘은 주방장 현이가 쉬는 날이었는데요. 사장님, 12번 제육 겁나게 맵게 해달랍니다. 사장님 8번 오징어 짬뽕 별 몇 개 달래요. 현이 형 쉬는 날인데도 주방 막힘없이 답변해요. 응? 형님 요리 잘해. 다들 밥 먹자. 네. 제가 먹어본 순두부찌개 중 최고예요. 그냥 신용 좀 내는 거지 뭐. 헐 대박. 그러자 의문이 든 이서. 주방 오빠는 어떻게 뽑은 거예요? 같은 공장에서 일했었어. 요리하던 사람도 아닌데 왜 주방으로 뽑았어요? 전에 해준 도시락이 맛있었거든. 그날 밤 오랜만에 클럽이나 갈까? 가면 재밌나? 네? 아니 나 한 번도 안 가봐서. 클럽 가고 싶다는 승관. 부비 뭐 하고 싶어. 이선은 클럽에서 먹힐 팁을 알려주죠. 가장 일반적인 느낌 알려줄게요. 살짝 몸 닿는 거예요. 야. 어깨 잡고 리드. 오빠를 한번 뒤돌아서 확인할 거예요. 즐거워 미쳐버리겠다는 표정으로 미소. 아야 무슨. 너무 설레. 그럼 갈까요 우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그렇게 테이블까지 잡은 세 사람. 어때요? 처음 클럽 온 느낌? 시끄럽고 정신 사나운데 눈은 행복하네. 승관은 자신 있게 스테이지로 나섭니다. 여기저기 찌르고 다니면 보기 안 좋아요. 첫 픽이 중요해요. 내 첫 선택은 너다. 일단 목표물을 정하고 돌진하는 승관. 오 승관이 형 들어간다. 눈 너무 높은데? 팔을 상대방 시선에 보이도록 뻗는다. 여자가 오빠를 한번 뒤돌아서 확인할 거예요. 미소 지어요. 해맑은 아이같이. 그런데 뭐하냐? 최승권. 마현이 사실 말 못할 사정이 있던 현이. 트랜스젠더. 사장님은 알아요? 응. 이태원에 트랜스젠더 클럽 많잖아요. 왜 여기 왔어요? 보고 싶으면 오는 거지. 우리 이서 보기만 다르게 꽉 막혔네. 갑자기 분위기가 묘해지는데요. 내가 불편해졌나 보네. 강의 안 할게. 누나 아이씨. 다음 날 오늘도 바쁜 단밤. 언니! 네. 그런데 계속 음식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오죠. 에이, 이거 찌개가 너무 싱거운데.
소금 좀 갖다 줘. 결국 현이를 찾아가는 이서. 대충 그냥 시간 때우다가 때 되면 월급 받고 아주 그냥 편해요, 편해. 요리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면서 대체 여기 왜 붙어 있는 건데? 그리고 세로이에게도 따지는데요. 트랜스젠더? 그게 뭐? 왜 쓰는 거예요? 요리 실장 요리하라고 쓰지? 요리를 못 하잖아 지금. 이서는 냉정하게 자르라고 조언하죠.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잘라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맛인데 맛이 그냥 그래요 그냥. 게다가 주방장이 트랜스젠더라고 소문이라도 나봐. 분명히 거북해할 손님도 있다고요. 그러자 현이 불러와. 그렇게 불려온 현이. 단밤에서 일하는 거 어때? 마음에 들어? 네. 나는 단밤을 더 크게 키우고 싶어. 요즘 다들 열심히 해주고 있지만 아직 부족해. 점점 잘리는 분위기로 흘러가는데 하지만 현재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네 요리야. 그저 그래. 받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 형님. 예상 밖의 행동을 보이는 세로이. 2배 넣었어. 이 가게가 마음에 든다면 이 값어치에 맞게 2배 더 노력해. 할 수 있지. 네. 그리곤 불꽃 카리스마를 보여줍니다. 현이? 피해 한 번 안 주고 지금껏 성실히 잘 버텨준 내 사람이야.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같이 일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놈들 있으면 지금 말해. 이후 세로이에게 부탁받은 이서. 손해 안 나도록 현이는 네가 이끌어줘. 다음 날부터 특훈이 시작됩니다. 솔직한 피드백을 계속 해주는 거야. 네 눈에 찰 때까지. 간은 좀 맞는 것 같은데 국물이랑 건더기랑 따로 넣은 느낌? 다시 해볼게. 현이는 네 피드백을 믿고 계속 음식 맛을 보완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리고 진짜 맛있어요. 검은 머리가 더 예뻐요. 맞니? 세로이의 소신이 통하죠. 현이뿐 아니라 너도 믿었어. 고생했다. 한편 SNS로 이서를 본 동창들. 저번에 그 단밤인가 딱밤인가 하는 가게 저 이서 인연 여기서 일하고 있나 본데? 출근하던 이서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동창이 인사하면 아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또 왜 그래? 넌 빠져 장근수. 20살이나 돼가지고 안 쪽팔리냐? 야 어디 가냐고 이 빡대가리야. 안 나? 누구는 정치인 딸이라고 퇴학당하고 누구는 고딩이 술 먹다 걸려도 쌩이야? 퇴학은 부족하지? 이야 무섭다 너. 넌 또 그것도 어떻게 알았대? 그런데 어떻게 알긴? 내가 신고했으니까 알지. 나를 신고한 게 너라고? 그때 신고했던 건 수아가 아니었죠. 네, 서울경찰서입니다. 아니요 잘못 걸었어요.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아 여기 지금 이태원인데요. 기분이 확 더러워진 이서가 폭주를 시작하는데요. 야, 내가 너네 엄마 뺨도 이렇게 갈겼는데 너 모르지? 예씨! 이 미친이! 네가 나보다 잘난 게 있을 리가 없다. 뒷감당은 생각하고 일 벌려야지. 모자라네. 사장님, 피해가 얼만지 알아? 한편 장 회장과 세로이 사이에서 갈등하던 수아. 박세로이 그놈 이태원에 가게를 차렸더구나. 알고 있었나? 친구라서 옹호하는 건 아니고 박세로이 나 그 사이에서 자넨 누굴 택할까? 짜증나! 그때 언놈이야. 언놈이 그렇게 짜증나. 괜히 세로이에게 화풀이를 시작하죠. 난 너한테 하나도 안 미안해. 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애틋하니까. 하지만 변함없는 세로이. 왜 그렇게 힘들어해? 넌 네 삶에 최선을 다한 거고 넌 아무것도 잘못 없어. 잘 네가 그렇게 말하지 마. 오래전 엄마에게 버려진 수아. 데리러 온다고 말하지 않았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그 후로도 그녀는 동정받으며 자라왔죠. 이거 먹을래? 그런 위선이 미칠 듯이 싫었던 그녀. 경희가 평소에 너한테 잘해줬다면서. 잘해줬다뇨? 거지한테 동전 주듯이? 그렇게 자신만을 챙기기로 다짐했는데요. 17 어린 나이 부모에게마저 버려진 불쌍한 나. 나만은 나를 소중히 아껴주자. 하지만 자신을 욕하지 않는 세로이 때문에 점점 더 괴로워집니다. 넌 나한테 지나치게 빛나. 그 순간 디펜스. 갑자기 쌓여진 분위기. 상대방의 동의 없는 입맞춤은 강제추행이에요. 야 임마. 술이 확 깨네. 어머, 혹시 제가 방해한 거예요? 영업직이하고 첫 회식인데 사장이 이렇게 자리 비워도 돼요? 집이 어디에 언니? 그러자 수아가 단밤 회식에 끼겠다고 말하죠. 회식 있다고? 어. 껴도 될까? 결국 어색한 술자리가 시작되는데요. 제가 껴도 되는 자리인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 형님 친구분인데 당근 환영이죠. 자 박수. 에이
근데 그쪽 분도 낯이 익네요. 그 작년에 입구에서 그 민자? 근데 그전엔 본 적 없었나? 나 그때도 낯이 익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저기 쑤시고 다녔구만. 어? 죄송합니다. 여기가 제 블로그에도 소개한 맛집이에요. 대박집이네. 이서 블로그에 별 4개면. 냉정하게 상권을 분석하는 이서. 단밤은? 3개. 별 3개? 뭐야? 그거밖에 안 돼? 이태원에 별 5개짜리는 있나? 장갑포차, 위치, 서비스, 인테리어, 맛. 우리랑은 스케일이 다르죠. 가는 길도 다르고. 그러자 세로이가 더 큰 목표를 제시하는데요. 다르지 않아? 내 목표는 단밤의 프랜차이즈화니까. 조금 뒤 이서는 수아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랬어요? 언니가 신고한 거 아니라면서. 그리고 이어지는 살벌한 기싸움. 맞춤 하려는 공부야. 네가 눈치 없이 회방 났었지? 무슨 상관이야? 새로 이주하는 거 아니라며? 원하는 건 꼭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학교 때 정신과 검진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소시오패스 성향이 79%라네. 지금 너가 하고 싶은 말이 네가 미친년이라는 거야? 제가 사장님 좋아해요. 근데 어쩌지? 세로이는 날 좋아해. 언니 망가져야겠다. 애써봐. 상큼아. 다음날 근수의 정체를 알게 된 수아. 회장님 옆에 아드님이신가요? 우리 둘째 놈이야. 단밤에 두신 이유가 뭐? 그렇게 장 회장이 눈치채버리죠. 근수가 박세로이 그놈 밑에서 일한다는 겐가? 한편 선을 보러 갔던 근호는 닭은 좀 안 좋아해서. 거하게 말아먹고 등장하는데요. 선봉은 어떻게 됐어? 별거 없었어요. 앉아. 이놈도 같이 들어. 그리고 시작된 수아의 브리핑. 조이서라는 아이입니다. 20살? 나이는 어리지만 시장의 흐름을 잘 읽고 판단력도 좋습니다. SNS 스타의 유명 파워블로거로 효과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자네가 판단하기에 박세로이 그놈 어때?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합니다. 더딜진 몰라도 확실히 나아갑니다. 박세로의 현재 목표는 단밤이라는 브랜드로 프랜차이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딴 쥐꼬리만한 가게를 신경 쓰시는 겁니까? 목표가 확고한 사람의 성장은 무서운 법이야. 한편 이서가 대학을 포기하고 단밤에 취직했다는 걸 알게 된 엄마. 알바라니? 오늘도 열심히 일한 이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집에 오는데요. 입학 등록은 안 하고 알바는 왜 하는 거야? 매니저로 일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어쩜 날 닮아도 그렇게 하나도 쓸모없는 걸 닮아. 가진 거 없고 물려줄 거 없이 태어나서 미친년 소리 들으면서 너 키웠어. 네가 너무 똑똑해서 나처럼은 안 살 줄 알았어. 네가 결정한 일 내가 뭐라고 해도 안 들어먹을 거잖아, 그지? 나가.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똑부러지게 설명하는 그녀. 나는 사랑, 성공 다 이룰 수 있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나 엄마 생각보다 훨씬 잘났거든. 조이서. 지금까지 고마워. 잘 키워줘서. 잠시만 슬퍼하고 있어. 그렇게 집을 나온 이서는 세로이를 찾아가죠. 대학교 합격했는데 안 가고 단밤에서 일하는 거야. 왜 안 말렸어요? 네가 필요해서. 솔직담백한 그의 말에 다시 의지를 불태우는 그녀. 단밤 장가 이상의 프랜차이즈 회사로 만든다고 했었죠? 그럴 거야. 꿈의 크기가 그 사람의 그릇을 정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가리 파이터는 아니겠지? 아가 뭐? 꼭 같이 일해요. 한편 머리를 염색한 현이. 죄송해요. 늦었어요. 뭐야? 언니 머리 했네? 잘 어울려. 내가 말했죠. 검은 머리가 더 잘 어울린다고. 어? 어? 뭐? 다음날 새 직원을 뽑으려고 하는데 제가 조이서 씨 팬이라서요. 아르바이트 지원하신 거 맞나요? 예, 사장님. 뽑을 사람이 한 명도 없네. 그때 사람 아직 구하나요? 우와, 합격. 네? 네, 지금 구했습니다. 아니, 구합니다. 형이 석천이 형 가게에서 일하던 친구야. 되게 야무져. 우리는 네가 일해준다고 면접 하면 결과는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기다릴게요, 오빠. 바로 탈락시키는 이서. 탈락. 왜? 컴이요? 그리고 마지막 지원자가 도착하죠. 헬로? 홀서빙 면접 보러 왔는데. 그의 이름은 김토니. 네, 김토니. 호프집에서 서빙해보신 경험은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한국 온 지는 얼마나 됐어요? 저 1년 됐어요. 그래도 한국말 잘하시네요. 저 한국 사람이에요. 뽑죠? 이태원에서 장사하는데 영어 할 줄 아는 사람도 나밖에 없고 열심히 할지 안 할지는 일이야 시켜보기 전엔 모르는 거. 외국인 한 명 있으면 분위기도 살고. 저 한국 사람인데요. 그럼 이제부터 같이 일할 사이니까 말 편하게 할게. 아, 네, 코리오.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요. 아,
콜. 그 후 새 집을 구한 이서 본격적으로 단밤을 알릴 준비를 하죠. 아, 네, 여보세요? 아, 네, 피디님. 사장님, 저희 최강포차 방송 출연 따냈어요. 진짜? 잘 됐네. 알았어, 금방 갈게. 그 소식을 수아도 듣게 되는데요. 최강포차? 요리 경연 프로그램? 대부분 프랜차이즈라고 들었는데. 이서가 힘 좀 썼어. 그날 잘 들어갔지? 덕분에 홀가분해졌어. 그리고 마음을 굳힌 수아. 내 삶을 충실히 살기로 했어. 난 그동안 장가 사람으로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두 사람을 지켜보던 근원이 장 회장에게 새로 이 얘기를 꺼내자 박세로이 어쩌실 생각입니까? 단밤이란 이름으로 브랜드를 만들지도 몰라. 아, 위협이 되기 전에 제가 그 정도다. 넌 우리에게 어떤 위협도 되지 않아. 그리고 또 실장을 며느리로 데려올 수 있다면 선자리는 더는 말 안 하마. 죄송합니다. 하지만 장 회장은 내심 새로이를 견제하고 있었는데요. 박세로이 정말 묘하게 거슬려. 한편 방송국을 찾아간 새로이. 단밤 사장님이시죠? 예. 설마 다른 한 팀이라는 게 얘네 가게예요? 하필 그곳에서 또 근원을 마주칩니다. 나 얼마 전에 수아랑 같이 보기 좋더라. 뭐? 너 내가 오수아 좋아하는 건 알고 있냐? 결혼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아휴, 어쩌냐. 우리 아버지도 좋다네. 불쌍하다고 말 몇 번 섞어주고 그러니까 좀 살리고 그랬어. 왜 장가그룹 안주인이 하고 싶을까? 아니면 이 고생길을 훤한 중졸전과자 만나고 싶을까? 살인자를 만나고 싶진 않겠지. 정신 차려, 박세로이야. 네 주제를 누굴 넘봐. 너 때문에 회사에서 수아가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모르지. 어? 배려 좀 하고 살아라, 새끼야. 주제 파악도 좀 하고. 최강포차라고 알지? 박세로이. 주제 파악 좀 시킬까 하는데. 너 설마 결국 근원의 압력 때문에 방송 출연이 힘들어지는데요. 방송 취소됐어요. 너 때문에 회사에서 수아가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모르지. 난 그동안 장가 사람으로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뭔데? 아, 무슨 말을 들었길래 표정이 그러냐고. 같이 좀 걸을까? 이서와 함께 있던 중 수아를 마주친 새로이. 세로이. 오늘 방송국 건 말이야. 막차 끊기겠다. 조심해서 가. 이젠 그녀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하죠. 사장님답지 않게구네. 내가 봐도 구질구질하다. 그 모습을 본 이서는 결국 영업정지. 저 언니가 신고한 거 아니에요. 먼저 가. 잠깐 갔다 올게. 뒤늦게 새로이는 수아에게 달려갑니다. 원망해도 돼. 나 좋아하지 마. 뭐야? 무슨 일 있어? 왜 거짓말했어? 난 장가 사람. 장가하고 나 사이에서 힘들게 해서 미안해. 조금만 더 참아줘. 갈게. 그리고 굳게 결심하죠. 네가 더는 힘들지 않게 장가! 내가 끝내줄게. 마음 편하게 백수만 넣어줄게! 곧바로 호진에게 전화하는 새로이. 전에 말한 헤지펀드에 넣어둔 내 자금 있지? 19억? 전부 장가에 투자해. 호진은 학창 시절 근원에게 맞고 살던 그 학생이었죠. 어느 날 새로이에게 면회 간 호진. 그날 장근원 왜 때렸어? 별로 고마워하진 않아도 되는데. 고마워해? 착각하지 마. 오지랖던 거야 너. 사실 숨겨진 지능캐였는데요. 나 한국대 경영학과 붙었어. 그 지옥을 버틸 수 있었던 건 복수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 밤중에 옥상에 올라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죽고 싶어서. 기꺼이 새로이와 손잡기로 합니다. 사실 고마웠어. 도와줘서. 포차를 열 거야. 요식업계의 정점을 찍고 장가를 무너뜨리는 거. 그게 내 목표야. 내 꿈은 금융자산 운용가야. 뭐 펀드 매니저 같은 거. 이호진 너 내 편 할래? 그러려고 왔어. 그렇게 다시 현재 새로이는 장가 지분을 갖게 되는데요. 전에 말씀하신 주주 명부 파악 중에 발견했습니다. 8년 전 장가 주가 폭락 때 넣은 투자 금액의 상승과 오늘 아침에 6억가량의 재투자로 19억입니다. 장가그룹의 주가 폭락과 장가 불매 운동이 벌어지는 배가 고프다 했더니 밥 먹을 시간이구만. 8년 전 아마도 GAB 박 부장 사망 보험금 그 시점에 그 돈으로 장가에 투자를 했다. 그러자 몸소 단밤을 찾은 장 회장. 퇴학 교도소 잘 쥐려 밟았다고 생각했지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지. 이 나이에 이런 감정 참 재밌구나. 존재감을 드러내는 새로이와 살벌하게 대치합니다. 이놈 목표가 내 모가지렸다. 어서 오십시오. 단밤입니다. 이놈이
보고 싶었다. 저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장 회장은 단밤을 관찰하기 시작하는데요. 주문 도와드릴까요, 회장님? 찌개에 볶음 요리 한 가지씩 자신 있는 걸로 갖다 주고. 바짝 긴장한 세로이. 난 오늘 어떠한 흠도 보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다들 평소처럼 해. 그리고 근수 또한 장 회장에게 맞서기 시작하죠. 네가 왜 여기서? 그만둬.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장가가 제가 있을 곳입니까? 미쳤냐?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음식이 나온 후 세로이에게 말을 거는 장 회장. 장가 주식을 샀더군. 8년 전 장가 주가 폭락 당시 말이야. 박 부장 사망 보험금일 텐데 그 돈을 이유가 뭐야? 믿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는 실추됐을지 몰라도 본질이 달라진 건 아니었으니까요. 오늘 아침에 한 투자는 무슨 의도지? 제가 꽤나 신경 쓰이시나 봐요. 드디어 이루어지는 시식. 하지만 평가는 받겠습니다. 직접 와서 먹어보고 하는 말이네만 장가를 상대로 뭘 생각하든 자네한테 무리야. 박 부장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포기하고 적당히 살아. 그러자 선전포고하는 세로이. 포기하고 적당히 무리입니다. 고집, 객기, 제 삶 자체. 더딜진 몰라도 저는 단계를 밟고 있고 그 끝에 당신이 있습니다. 아빠를 생각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무릎 꿇고 죗값을 받는 것뿐이고. 미쳤나 이게 어디 주제도 모르고. 닥치고 있어. 감정적인 객기로 보였지만 싸움을 그렇게 걸면 안 되죠. 자기 화도 주체 못하는 애송이라고 생각하겠지. 그 정도로 보이는 게 딱 좋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사실 다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저 애송이가 상대니까 힘은 덜 주겠지. 싸움은 선빵이 중요해. 네? 뒤통수에 꽂는 거야. 알고 보니 세로이는 이미 민정에게 접근했던 것이죠. 호진이가 관리한 이사님 자금 2배 가까이 늘었다 들었습니다. 호진이 계획적으로 접근시킨 거니? 네가? 이사님께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소롭게 여기는 민정. 기분이 썩 좋진 않네. 안타깝게도 난 정이나 연민으로 움직인 사람이 아니거든. 너랑 영감 스토리 대충 들었어. 7년간 열심히 일해서 가게 하나 차렸다지? 대단해. 근데 세로이야, 여긴 판이 달라. 네가 나랑 도모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자 딜을 걸기 시작합니다. 장가 지분의 1%를 갖게 된다면 어떨까요? 검증으로는 딱 좋지 않습니까? 손에 쥐지도 않은 걸 이미 쥔 것처럼 말하는구나 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장가 주식 총액 어림잡아 2천억이 넘어. 그중 1%면 20억, 20개. 장가 장 회장이 대표이사 해임한 그때 제가 이사님 곁에 있겠습니다. 고민하던 민정은 역으로 제안했던 것인데요. 1%, 20억. 대단한 포부지만 난 그런 수치로는 마음이 안 움직여서 말이야. 네가 쥐콩만한 가게 영감이 밥 먹으러 오게끔 해봐. 미션이야. 영감한테 네가 신경 쓰이는 존재가 된다면 내가 너 믿고 제대로 베팅할게. 안녕히 가십시오. 간밤이었습니다. 세로이는 멋지게 미션을 완수하죠. 좋아. 너랑 나 우리 한 배 타볼까? 잘 부탁한다, 파트너. 예. 다음날 민정을 호출한 장 회장. 나 죽은 뒤 회사가 걱정이야. 그러니 그는 못 믿어서 말이지. 그녀는 회장에게 소신 발언하는데요. 친족 경영 고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가 내에도 근원이보다 난 인재가 널렸어요. 장가 번영이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능력 있는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는 게 요즘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럼 이 자리는 자네가 적임이겠고. 하지만 장 회장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죠. 처음 만난 사이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법 쓰리구만. 한편 몰랐던 세로이의 치밀함을 알게 된 이석. 감정적으로 자기 멋을치 호구같이 사는 것 같아도 주식, 선빵, 8년 전부터 짜여진 계획, 내가 모르는 사장님의 싸움, 짜증이 치민다. 나 좀 나갔다 올게. 무슨 일인데요? 볼 일이 좀 있어서. 근수야, 이사랑 같이 마감하고 퇴근해. 그리고 분위기를 눈치챈 근수. 이서, 나 알고 있지. 우리 집하고 로이 형의 관계. 몰라. 뭔데? 귀 먹었냐? 몰라. 모른다고. 그렇게 세로이가 칼을 빼들었지만 아직 좀 부족한 상태였는데요. 12% 정도 부족해. 장가 내에서 신뢰가 굉장히 두터운 존재니까 장 회장은. 신뢰를 조금 망쳐놔야지. 너무 빨리 이빨을 드러낸 게 아닌가 싶다. 그 시간 근호는 부르셨어요? 방송건으로 회장에게 불려가죠. 세로이 그놈도 출연하려고 하길래 제가 투자금 좀 놓고 막았습니다. 세련되게 머리를 좀 굴려봐. 좀. 장가가 그놈 가게보다 못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잖아. 어? 이러니 자질 부족이란 말이 나오지. 이 모자란 놈아. 죄송합니다. 됐어, 나가봐. 그리고 마주친 근수.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어떨 땐가요? 뭐 이 새끼야? 아버지가 불러서 왔습니다. 아버지가 널 왜 불렀냐고. 불안하세요? 미쳤나 이 새끼가. 떨지 마세요. 관심 없으니까. 회장에게 직설적으로 묻는데요. 로이 형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그놈한테 묻지. 왜 여기까지 와서 나한테 물어? 나쁜 쪽은 저희 집안일 테니까. 이긴 쪽이 정이야. 그리고 나는 항상 이겼지. 그러나 나와 한다는 짓이 그깟 작은 가게 홀서빙. 가보겠습니다. 그놈 가게는 그만. 저는요! 그렇게 살기 싫어요. 뭐? 한편 세로이를 생각하던 수아. 세로이한테 전화 걸어줘.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가끔 난 헷갈려. 난 분명 장가 사람이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는데 나 백수 만든다는 네 말이 너무 기쁘고. 그러자 말을 꺼내는 세로이. 내가 너 좋아하는 이유 말한 적 있었나? 그에 막 늦어가지고 막 뛰어간 날 있잖아. 내 도움 필요 없다면서 몇 킬로를 오기 부리면서 뛰어가는데 결국 늦지 않고 해내더라. 그 뒷모습에서 내 한 몸 내가 책임져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 멋있었어. 휘둘리지 마. 너는 네 편이면 돼. 그날 오후 단밤에 외국인 손님이 오는데요. I'm full, so we just want to grab some drinks, if that's okay. 토니, 손님 맞지? 저 영어 몰라요. 하지만 영어를 못하는 토니. 왜 영어로만 말할 것 같이 생겨가지고 영어를 못해? 저 한국 사람이니까. 이서 알면 큰일 날 듯. 프랑스 말 되게 잘해요. 결국 세로이는 영어 배워, 토니야. 영어를? 한편 근수와 함께 있던 이서. 혹시 로이 형 좋아해? 상관없지? 똑똑한 이서는 다 알고 있었죠. 너 나 좋아하잖아. 그거 알아? 나 너가 금수저인 거 알고 들이댄 거야. 어떤 식으로든 좋은 인맥으로 작용할 테니까. 그리고 내가 참을 수 없이 욕심나게 되면 말이야. 장가, 네가 차지해. 진짜 나빴네. 그렇게 돌아온 이서는 세로이를 따라 나가는데요. 급한 일 뭔데? 개인적인 일이야. 내가 의지가 안 되나? 나 똑똑하잖아. 사정을 알려달라며 투정을 부립니다. 같이 갈래? 어디든. 그러자 모든 것을 얘기해주는 세로이. 달리는 버스 안에서 사장님은 쉼없이 얘기했다. 사장님에게 아버지가 어떤 의미였는지, 장 회장과의 악연의 시작, 그들로 인한 아버지의 죽음, 덮어진 진실, 복수를 위한 계획. 나는 귀 기울여 들었다. 사장님은 담담히 끊임없이 얘기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세로이의 사건을 맡았던 형사의 집이었죠.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로이 오빠! 아빠 어디가? 과거 세로이 아버지의 죽음을 끝까지 의심했던 형사. 시간이 오후 8시 20분입니다. 이때 이 사람 마당 쓸고 있었는데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꼴리는 대로 민간인 자택 CCTV 뒤진 거야. 나라파 집가게 가. 계속 먹고 살려면 말이야. 괜히 되도 않는 정의감 내세우지 말고 가족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시간이 지나 형사를 그만둔 그는 단밤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었는데요. 아, 이분이 저희 유통업체 하시는 분이에요? 세로이에게 마음의 빚이 있던 형사. 이제 제발 좀 오지 말아주라. 어떻게든 보상할게. 몇 년이 걸리든 내가 다 보상할게. 그런 그에게 세로이는 당신이 날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진실을 밝히고 자수하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은 우리 혜원이가. 그런 소리 당신만 나한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날 밤 이선은 모든 걸 파악하는데요. 저 사람이 증언하게 되면 장근호는 깜빵 가고 장 회장 라인 주주들은 뺏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인 거죠? 얘기는 잘 됐어요? 아니, 뭐 하냐 너? 아, 나 맨바닥에서 잘 못 자요. 그리곤 세로이의 흉터들을 발견하죠. 이 상처는 뭐예요? 전에 원양호선에서 일할 때 그럼 이거는? 막노동하다 힘들었겠다. 조금. 사장님의 과거에 내가 아픔을 느낄 때 좋아한다는 이 마음이 사랑임을 깨닫는다. 왜 그래 임마? 사장님의 먹먹한 목소리에 북받치는 감정. 다시는 혼자 아프게 두지 않겠다는 생각. 이 남자를 건드는 놈들은 다 죽여버리겠다는 다짐. 사랑한다. 사랑한다. 다음날 이태원으로 올라온 이서. 출근하러 가는 길이야? 네. 마침 얼음 빌리러 단방 갈까 했는데 같이 가자. 사장님한테 다 들었어요. 장가하고 사장님하고 관계. 혹시 이번 주식 매입도 네가 관여한 거니? 왜요, 왜? 별로 맞히시게? 언니 얼음 빌려줄래? 싫은데요? 근데 어쩌니? 난 너 싫지 않은데. 건물주와 대화하던 세로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새롭게 건물주가 바뀌면서 갑자기 월세가 오른 것이었죠. 얼마나요?
5%? 아니 뭐 그렇게 갑자기 많이 올린대요? 게다가 계약 기간 끝나면 나가줬으면 한다네. 에? 자기가 장사한다고. 잠깐 봐도 돼요? 승계 조건 별거 없네. 갱신 요구하면 계약 유진할 수 있어. 근데 월세 인상은 법적으로 문제 없긴 해. 해마다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거든. 근데 또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선 건물주랑 싸워서 좋을 건 없죠. 남은 계약 기간 내에 세입자 못 구하면 별 수 없어요. 결국 건물주 마음에 달린 상황. 새로운 건물주 번호 받아놨으니까 설득해봐야지. 세로이는 새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죠. 저희 건물 인수하셨다고 들어서요. 인사차 전화드렸습니다. 그런데 날씨 장대희 과연 세로이는 역경을 극복하고 장 회장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현재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이태원 클라스입니다.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방영 전부터 많은 기대를 불러 모았는데요. 특히 냉미녀 캐릭터 조이설을 김다미가 연기한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했지만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완벽한 연기를 보여주며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배우들의 열연과 속도감 있는 전개로 인해 많은 덕후들을 양산했던 만큼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는 드라마로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안녕히 가십시오. 간밤이었습니다.